네. 자, 제가 교보문고 가서 깜짝 놀란 게 부동산 책이 없어졌습니다. 진열대 가니까 원래 대부분 다 부동산에 대한 책이고요. 3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 그 사기꾼 놈들, 네. 책들이 다 올라가 있었는데 그런 책들이 다 싹 다 사라졌습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죽은 거고요. 그 매대에 올라와 있던 책들이 뭐냐면요. 저기 우리 리 형 있죠? 존 리 형. 네, 존 리 형이 또 책을 또 냈던 것 같아요. 네. 존 형의 뭐 새로운 10년인가? 네. 새로운 10년인가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존버해라 라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참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 투자다. 주식은 함부로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 리 형 말이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자, 유목민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유목민 저자가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 네, 요 책을 썼어요. 주식에 대한 책입니다. 네, 주식에 대한 책. 저는 시장의 사이클과 심리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주식에 대한 책을 좀 잘 읽어요. 네, 많이 읽습니다. 보시면 3년 만에 30억 벌고 퇴사한 슈퍼개미의 실전 주식 투자 생중계. 이 숫자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이 사람에 대한 저자가 어떤 태도로 주식시장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주식은 대응이라는 거예요. 대응. 시장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는 거지. 가만히 시장에 대해서 사이클에 이해도 하지 않고 그냥 냅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는 건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네. 특히 사이클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요. 주식 투자가 주식에 국한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투자에 대한 사람의 심리, 인간의 심리. 왜 이렇게 되는구나. 고점에서 거래량이 적어지는 이유. 여러분 똑같아요. 주식이라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또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비싸면요, PER 몇 배씩 올라가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구간이 있고 횡보하면서 서서히 떨어지다가 사람들이 싸다 라고 생각하는 고점 대비 50%든 30%든 그런 특정한 지점에서 또다시 거래량이 터지게 돼요. 네. 런던 고구마는 주식 투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외국에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은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사이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은요, 주식 투자를 보세요. 주식 책을. 네.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자주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고점, 이렇게 올라갔어요, 부동산이. 올라갔습니다. 떨어지죠? 네. 요때 거래량이 터진다고요. 거래량이. 네. 거래량이 왜 터져요? 자, 이게 10억이에요. 이게 6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때 왜 거래량이 터집니까? 네, 우영님, 반갑습니다. 그쵸? 네, 미전님. 맞습니다. 사람들이 심리 생각할 때, 사람들 심리에서 10억 가던 게 6억 5천 갔다. 그러면, 싸다. 라고 해서 사는 겁니다. 거래량 터지는 이유는요, 집값이 대중들의 생각에서는요, 고점 대비해서 싸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싸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래가 터졌더라도요, 다음 거래량은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터졌다? 살짝 올라갔겠죠?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거래량 줄죠. 수요가 감소하니까요. 또 올라간다? 줄어들죠. 올라간다? 줄어든다. 근데 올라갈까요? 이렇게 올라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V자 반등한 거 제가 어떤 걸 봤냐면요, 그 원유 관련주였죠. 원유 관련주 SK 이노베이션이나 SO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요, 전 세계 원유 가격, WTI든, 네, 저기 브렌트유든, 네, 간에 북해도유 같은 이런 원유 가격의 등락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건 V자 반등이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주식은요,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요. 네. 올라간 만큼, 전체는 아니겠지만, 전체가 다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올라갔으면요, 그만큼 하락도 길어요. 그리고, 횡보장도 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튀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어차피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요. 다시 부딪혀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여기다가 갑자기 요런 차트 있죠? 요런
그 양봉이 생깁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그러니까 올라갈 힘은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매물들에 부딪히면서 싹 다 힘이 사라지는 경우. 근데 요런 게 있으면요, 다시 뭐 요렇게 음봉이 있고 음봉이 있고 음봉이 있고 요렇게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게 심리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주식 투자 책에서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책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렇구나. 무작정 그냥 아무거나 존리 형 말대로 장투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근혜께서 침 치료 한번 해보시죠. 저도 교통사고 나서 다리 저렸는데 침 치료하고 괜찮았어요. 그래요? 저도 일단 거꾸리로 좀 더 회복을 하고요. 5개월 좀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좀 치료를 좀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리치료 같은 경우 저한테 좀 안 맞아가지고 일단은 운동요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님께서 팩토리분은 아직도 상승론을 주장하고 서울 조금 반등하니 오늘 자기 말이 맞았다고 방송하네요. 우영님, 제가 사이클에 대해서 늘 이야기 드리는데, 뭐 특정 유튜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방송. 여러분들도 제 방송 말고 다른 분들 방송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섞어서 내 것을 만들어서 나의 투자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뭐 방금 말씀하신 그 아이스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방송 보진 않았지만, 뭐 만약에 서울 조금 반등해서 그게 지금 자기 말이 맞았다고 지금 난리에 친다 라는 것은요, 아주 전형적인 초보 하락을 겪어보지 못한 전형적인 초보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 번 뭐라고 했습니까? 데드캣 바운스 온다고 했죠. 데드캣 바운스 왔지만 그거 믿을 필요도 없다. 믿을 필요는 없다. 강남부동산 이제 하락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거 올라가봤자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호가 올려봤자 사람들 안 사요. 누가 삽니까? 팝콘님께서 오늘 학부모 2분 커피타임 가지다 준생님 유튜브 추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팝콘님을 좀 본받아가지고 팝콘님처럼 주변에 제 유튜브 좀 추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영님께서 요새 대구에서 포항 출퇴근 시 선생님 방송을 라디오처럼 듣는데 포항 팔고 대구 와서 인생이 달라진 것 같다. 행복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제 포항 팔고 대구에 온 게 뭐 대구를 매수를 하셨나요? 우영님? 대구에 매수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는지 좀 적어주세요. 한우님께서 전 수영 추천합니다. 꾸준히 자육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2015년 저 원래 수영을 좀 오랫동안 했었고요. 수영이 정말 좋은 운동 같아요. 2015년도에는 그때 한 3달 정도 거의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매일같이 수영을 했었는데 그때 살을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몸무게를. 근데 다시 수영을 그만두고 겨울이 되면 또 수영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체중이 또 불어나면서 그때부터 또 허리가 또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우영님. 시장 유통 월세요 1년. 올 하반기 매수해야죠. 좋은 생각이세요? 포항 잘 정리했습니다. 잘 정리하셨고, 대구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자산의 성장 하시면은 이게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약장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하락장, 그러니까 선진입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물론 저도 스윙 투자를 합니다. 지난번 제가 2021년 4월달이었나? 3, 4월? 3월달에 그 분양을 딱 마친 아파트 바로 P 5천 주고 사가지고 분양가가 3억 3천이었나? 3억 4천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P 5천 주고 딱 매수하고요. 정확하게 1년 뒤에 팔았습니다. 얼마 팔았을까요? P 1억 4천에 팔았어요. 그걸 제가 왜 확신을 갖고 들어간지 아세요? 한창 상승할 때예요. 확신을 갖고 들어간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인근의 시세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게 분양했다. 그러니까 상급지가 이미 5억대, 6억대, 7억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9억대도 있었죠. 대형 평수 같은 경우 있었는데 그렇게 이미 지표가 형성되었고 괴리가 상당히 많이 났다는 겁니다. 괴리가. 그러면 여러분 신축에 대한 수요 그리고 상급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럴 경우는 당연히 하급지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 하급지지만 제가 말씀드린 상향 효과, 즉 재개발로
구성이 돼가지고 재개발로 사업을 진행되다가 일반 분양한 거. 그러면 입지가 그래도 나름 인프라가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왜? 오랫동안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무튼 이런 스윙 투자도 해요. 근데 이거는 간이 좀 커야 됩니다. 간이 커야 돼요. 아무튼 2020년 연말 분양권 한번 잡았었고 2021년 상반기에도 다 분양권 했었고 분양권도 할만해요. 네, 할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처럼 여러 번의 투자, 즉 실패한 적도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성공만 하진 않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는 게 100억 자산가. 이번 상승장에서 운 좋게 선진입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 뭐 자기가 잘한 줄 알지만요. 잘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올라탔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털고 나왔을까요? 과연? 저는 털고 나오지 못했다에 한 표 갑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네. 자, 우영님께서 저는 이제 와이프랑 합의 와서 갭 투자를 못하고 실거주를 해야 돼서요. 실험유턴 해링턴 플레이스 입주장 조금 빠를까요? 해링턴 플레이스요? 제 생각은요. 네, 제 생각은. 실험유타운이 좀 위치가 괜찮은가요? 본인 입장에서는요? 그냥 거기보다는 그냥 센터 화성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년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요. 일단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네, 입주하는 아파트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보시기에 올해 2023년도에 내가 입주하겠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선택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하지 마시고요. 4월 다음 주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우영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동대구 센텀이든 동대구 화성이든 그 분양가의 추이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결정을 하시지 말입니다. 네. 자, 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부산 언제 살까요? 부산이요. 시래님 반갑습니다. 은님 반갑습니다. 네, 김한국님 반갑습니다. 네, 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부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산 실거주? 투자? 어떤 걸 생각하시는데요? 네. 누누이님 계세요? 아직까지? 자, 누누이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김정은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았고요. 벌써 1분기도 후딱 지나갔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구 진입하지 마라. 대구는 23년도 역대급 입주물량 터질 때 그때 진입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기다렸던 분들은요, 네, 정말 운이 좋게 더 싼 걸, 더 좋은 걸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좋은 건요, 더 많이 나옵니다. 기다리면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세종을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투자로, 갭 투자로. 정관님, 제가 세종을 오직 실거주할 사람, 주담대 땡겨서 들어갈 사람들만 들어가라,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쵸, 우영님? 전세가가 너무 낮아요. 갭이 커요. 투자금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무르익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르익지 않았다. 그래서 세종이 반등치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라.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온다. 여러분, 대구 보세요. 평균 가격이 3억 5천입니다. 네. 여기서 과거에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아파트들 보시면 만촌 3정 13억까지 올라갔어요. 33평이 33평이 2020년 11월 달에 13억 8천까지 올라갔다고요. 네. 만촌 3정 13억. 근데 지금 5억 3천이 빠졌습니다. 8억 4,900이에요. 여러분, 13억이잖아요. 이러면 웬만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네. 이때 2020년 12월 달 13억 8천이면요. 마포에 있는 마레프,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마레프가 2020년 9월달 이때쯤에 14억 이렇게 했거든요. 14억. 예, 그러면 서울이 떨어지면요, 당연히 떨어지죠. 대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요 학군 있죠. 네, 대구 범어동이든 만촌이든 이 학군을 이용하고 싶은데 진입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한테는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기회. 그리고 바로 옆에 만촌 자이로네 후분야, 이거 할인 분야 하잖아요. 네, 할인 분야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 만촌 1차 우방타운 이런 거는 오래되었지만 34평이 9억 5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9억 5천이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46%. 여러분 4%만 더 하잖아요.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반토막이면요, 이때 샀던 분들 9억 5천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9억 5천에 산 사람들, 이분들은 어때요? 피눈물 나는 거죠. 피눈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2020년, 21년 대구 사지 말라 했잖아요. 예?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다고 사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분양권 청약을 했다라는 겁니다.